안녕하세요. 2024년 1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당초 제가 구독자님의 요청에 의해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깍지벌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깍지벌레 생태 어떤 식으로 전파를 하고 또 어떻게 방지하면 좋을까 시기 또 어떤 과수에는 특정 그런 깍지벌레가 많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그 특성에 따라서 방지하는 방법 이야기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길어지더라도 한번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기 앞집에 있는 감나무 가지를 하나 잠깐 잘라왔습니다. 참고로 이 집에는 그 약을 아무도 안 치고 그냥 방임 형태로 놔두는 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깍지벌레가 잠깐 확대해 볼까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가루 같은데 가루가 아니고 보시다시피 감나무에 많이 생기는 여기 그 주머니 깍지벌레입니다. 왜냐하면 요 안쪽에 지금 조금 더 키워보자. 제가 참고로 휴대폰으로 사실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요 보이는 이렇게 주머니처럼 생긴 요 안쪽에 보면요 알주머니가 있다고 해가지고 알이 대단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주머니 깍지벌레라고 하는데요. 과수마다 생기는 깍지벌레가 대단히 다양합니다. 감나무에도 이 주머니 깍지벌레도 있지만은 이제 다른 종류의 깍지벌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를 돕기 하기 위해서 요건 제가 제 밭에서 이건 단감을 잘라온 겁니다. 단감나무에 있는 요건 선녀벌레가 산란한 겁니다. 선녀벌레가 이게 무슨 가루가 같이 묻었어 가지고 혹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건 선녀벌레가 산란한 거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왔습니다. 요 선녀벌레 산란한 것. 요거는 나중에 여기서 이제 부활하게 되면요. 여기서 감나무 요 가지에 있는 저백을 빨아먹으면서 요 부분이 약해지고 결국은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심한 부분 요 부분 나중에 상처 부위에 있어서 아주 감이 달리더라도 요 부분이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깍지벌레와 곁들여서 이렇게 선녀벌레도 주로 이제 산란은 8월 달에 많이 하거든요. 8월 하순 전후에 많이 하는데 같이 방지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 먼저 전제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깍지벌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깍지벌레는 집에서 키우는 화분, 예를 들어서 다육이라든지 관여식물 이런 데도 깍지벌레가 있습니다. 잠시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관여식물 먼저 잠깐 보여드리고 갈까요? 잠깐만요. 예, 여기 이제 관음죽입니다. 관음죽인데 이 관음죽도 깍지벌레가 의외로 많이 생깁니다. 지금은 없는데요. 저는 약도 한번 쳤었고 저는 본갈로 한 번씩 1년에 2번 정도 물휴지로 이렇게 닦아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깍지벌레가 생긴다. 깍지벌레가. 제가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그런 식물들이 집에 있는데요. 깍지벌레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수시로 좀 닦아주든지 저는 약을 살포합니다. 이런 거 이제 실내에서 잘 자라다 보니까 제가 관음죽을 키우고 있는데 이런 거 다 저 한 포기해서 여기 어린 관음죽을 사가지고 와서 제가 번식시키고 분리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영상 찍기 전에 한 바퀴 돌아보니까요. 이쪽 화분 중에 하나의 깍지벌레 흔적이 보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얼마 전에 약을 제가 지난 여름에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끈끈하게 보이는 게 있죠. 만지면 이게 오히려 끈끈해집니다. 참고로 이것도 깍지벌레입니다. 깍지벌레. 제가 오늘 영상 마치고 요걸 한번 제가 물이질 한번 우선 닦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깍지벌레가 생기는 원인은 어떤 분들은 건조해서 그렇다. 어떤 분들은 바람이 환기가 안 돼서 그렇다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엔가 다른 화분을 타고 들어왔든지 아니면 사람 몸에 묻어서 들어왔든지 어디에서 묻어가 들어온 겁니다. 또 바람에 이 깍지벌레는 어린 유충은 엄청나게 작거든요. 진짜 0.1mm 이 정도라 미세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타고 들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화분을 통해서 다른 화분을 통해서 유입할 수도 있습니다. 화분 하나 구입했는데 거기에 깍지벌레가 있었다. 그러면 점점 이게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육이라든지 저런 관여식물에
저는 1년에 한 2번 정도 약을 살포합니다. 어떤 걸 하는가 하면 여기는 이제 안 가져왔는데 모벤토 진딧물도 한번 잡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깍지벌레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모벤토 아니면 이런 피카드 이런 것을 한번 살포합니다. 살포해가지고 한번 잡아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문제는 그만 과수입니다. 과수. 이제 그 경제적인 방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을 쳐야 되는데요. 이제 그 동계에는 이제 그 기계유제, 이제 기계유제 살포해가지고, 기계유제는 이제 그 기름을 이제 피막을 하는 거거든요. 깍지벌레라든지 응애 이런 데 피막을 해가지고 기문, 숨쉬는 그 통로, 그 기문을 막음으로 해가지고 살충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 수를 좀 줄여주고요. 이 모든 것은 100% 방제는 없습니다. 좀 줄여주고, 그러면 초기 방제가 좀 되었죠. 그리고 또 스케용합제, 스케용합제를 이제 과수에 이제 역시나 동계에 살포해줌을 해가지고, 보통 기계유제 같은 경우는 2월 말, 과수에 따라 좀 차이는 납니다. 배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말에, 기계유제는 그 보통 한 2월 한 25일에서 2월 말 정도 이제 살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하시고, 그리고 또 스키융합제는 한 3월 말 정도, 보통 3월 한 20일에서 한 25일 그 사이에 보통 이제 그 스키융합제 살포하는데, 스키융합제는 살포하면 이제 아항산 가스라 그러죠. 예, 그게 나오고 해서 이제 그 스키융합제를 묻은 부위는 부식을 시킵니다. 부식. 우리가 그래서 그 스키융합제를 그 뭐 샤인머스켓 이런 그 비가림되어 있는 곳, 즉 비닐하우스가 있는 곳, 아니면 주변에 그 오이라든지 비닐하우스 있는 곳, 이런 데서 살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닐에 경도가 떨어지면서 비닐을 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 혹시 주변에 내가 갓나무 약을 치고 싶은데 옆에 비닐하우스가 있다, 이런 경우는 서로 간에 신간의 소재가 있습니다. 갓나무에 약을 치기 위해서 쳤는데 문제는 바람에 의해서 석회융합제가 비닐에 날아갔다. 그러면 비닐이 엄청 약해져서 비닐이 찢어집니다. 약간의 충격만 해도 거기 비닐이 부식돼 가지고, 보통 비닐하우스 한번 하면 3년, 5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오래 사용을 못 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약을 살포하면 좋을까? 어떤 약을 살포하면 좋을까? 보통 이제 사과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그 깍지벌레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탄저병이 심하고 갈방병, 그리고 낙엽병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을 자주 살포합니다. 응애도 있고 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약들을, 예를 들면 뭐 진딧물약을 넣은 스트레를 친다든지, 이것도 깍지벌레 같이 듣거든요. 그리고 다른 뭐 아타라 같은 거 이런 것도 치고, 모벤토 이런 거 치면 다 그런 것들도, 이런 뭐 빅스톤도 마찬가지죠. 다 깍지벌레도 같이 겸해서 잡는 약들입니다. 이런 뭐 팬텀, 오신, 이런 오신, 모스피란, 금객 다 사과에 치는 약들이거든요. 비카드. 그러다 보니까 사과에는 의외로 깍지벌레가 보기가 힘들다. 그렇다고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안 생기는 건 아닌데 힘들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게 많이 생기는가 하면 이런 감나무 엄청 많이 생깁니다. 역시나 이게 이제 이동하는 걸 보면요, 그 밭에 그 개미가 많다 그러면 진딧물, 깍지벌레 같이 물어옮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얘네들이 그 생활하면서, 진딧물도 마찬가지고요, 그 선녀벌레 마찬가지, 전부 다 이제 그 헛접한 해충들은 배설을 하게 됩니다. 배설을 하게 되면 그게 나오는 게 그 물이 단맛이 납니다. 그래서 달감자, 단맛이 난다고 해서 단맛이 나는 이슬그레라고 해서 감노라고 합니다. 감노가 생깁니다. 이 감노를 또 누가 좋아하느냐? 진딧물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딧물이 이 녀석들을 물어가지고 옮겨줍니다. 서로 공생하는 거죠. 자, 그럴 수도 있고, 문제는 바람. 이게 이제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확대시켜보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요 사이즈가 다 다르죠. 다 다른데 여기서 이제 산란을 하게 되면요, 요 알 주머니 안에서 수백 마리, 작게는 50마리에서 많게는 뭐 100마리 이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짜잘하겠습니까? 0.1mm도 안 되는 그런 그 미세한 그런 유충들이죠. 이게 나무를 꽉 잡고 있으면 괜찮은데, 나무를 꽉 잡고 있으면 원숭이가 나무를 잡고 있듯이, 문제는 강풍이 불면 날려간다. 먼지가 날리듯이 날려가서 옆에 나무로 이동을 한다. 이제 그게 문제죠. 그러면 요즘은 이제 이게 다들 주변에 이제
그 과수 보면요. 농사를 잘 짓는 집이 한 동네 쫙 있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 같이 방제를 하니까. 하지만 중간중간 한두 집씩 이제 먹으려고 심어놓은 뭐 배나무, 먹으려고 심어놓은 갓나무 이런 것들에 문제는 약을 안 친다. 그러면 거기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깍지벌레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깍지벌레 그런 이제 그 유충, 알에서 부화된 그런 유충 이런 것들이 바람에 날리거나 먼지처럼 날려오면 또 금방 번식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없다. 어차피 다른 집 가서 약을 못 쳐줄 바에는 내 밭에 들어온 거는 내가 방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감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에 이런 거는 밀도를 줄이려면 기교유제를 살포하는데, 감나무는 참고로 기교유제를 두 선반 물 500리터에 18리터 한 통을 다 집어넣으면요 너무 독합니다. 그러면 감나무가 이런 가지가 약한 가지들은 마릅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그 마른 가지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삭다구리 한다고. 삭다구리. 예, 삭다구리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가 마를 수 있기 때문에 감나무 칠 때는 기교제는 두 선반의 2분의 1, 그러니까 절반만 치셔야 됩니다. 감나무, 복숭나무, 살구나무 이런 햇가류 그리고 감나무 이런 것들은 정량으로 살포해가지고 두 선반에 한 통을 붓게 되면요 세력이 떨어진다. 사과나무나 배나무는 두 선반에 한 통을 다 붓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좀 늦게 그 시기가 늦어지면 꽃눈에도 문제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물량을 더 줄여줘가지고 그 희석 배수를 좀 늘려줘야 되죠. 두 선반 한 통을 거를 반 통씩 넣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갓나무나 이런 복숭나무 같은 살구, 복숭, 자두, 매실 이런 데는 양을 절반만 치셔야 된다고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그러면 기교제로 설명드리고,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약은 보면요. 작용 기작을 보면 4번, 16번, 주로 16번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16번에 이제 그 키틴, 맞아. 키틴 합성을 저해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히어로죠. 히어로가 합제인데요. 이렇게 그 히어로에 들어가 있는 요 부프르페진 성분이 16번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이제 그 깍지벌레 약입니다. 이 부프르페진 성분이 키틴 합성을 저해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작용기자 요건 19번에 들어가 있고요. 두 가지 합제고, 그리고 대부분 다 보면요 이렇게 역시나 16번이 합제되어 있고요. 뭐야 하면 부프르페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깍지벌레약 뭐 깍자바, 백성, 히어로, 뭐 깍지사이드 뭐 이런 약들 대부분 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금객, 이 금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객도 요 보이시죠? 부프르페진 더하기 요 디노페퓨란. 디노페퓨란 요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팬텀. 여기네요. 팬텀. 요 팬텀이 보시면 요 거실 더 키워볼까? 이렇게 디노테퓨란 요 입상입니다. 예, 여기에 참고로 요 팬텀은 요 오신하고 같은 약입니다. 오신하고 보시면 요 오신은 수화제로 되어 있고요. 요 팬텀은 입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깍지벌레로 쓰고 또 선녀벌레라든지 나방이라든지 다양하게 사용하는 게 이 팬텀과 오신인데요. 참고로 요 디노테퓨라는 두 가지는 이제 오신과 팬텀은 같은 약이다. 하나는 수화제고 입상 수화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뭐 진딧물약 하고 배나무, 꼬마 배나무 이로 잡는 요 아타라, 이것도 깍지벌레 듣습니다. 그래서 깍지벌레는 너무 요 부프르페진 성분 잘 듣는다고 해서 이 한 가지 성분만 가지고 방지하지 말고 뭐 킬충, 깍지사이드, 뭐 깍자바 다 이 부프페진 성분이거든요. 백성 이런 것들 서로 교호로 돌아가면서 살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방지할 때 이렇게 선녀벌레라든지 미국 선녀벌레라든지 갈색나기 매미충 이것들도 같이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지 패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녀석들은 보통 그 5월, 6월에 이제 이제 알에서 깨어나거든요. 그래서 방지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감나무 현직에 있을 때 제가 농업에서 한 35년 병해충 방지 상담 처방하고 약재를 제가 판매를 했는데요. 감 같은 경우에는 개화 전부터 저는 방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감나무가 보통 부화하는 시기는 이제 6월인데요. 이제 그건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고요.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5월 달부터 부화를 합니다.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둥근무늬 나회병을 방지하면서 약을 두 번 치기 힘드니까 저는 개화 전 5월 한 15일경부터
깍지약을 처방을 들어갑니다. 깍지약 처방을요.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 개화전 처방은 살균제, 뭐 차세대, 둥근무늬 낙엽병하고 탄저죠. 그리고 그 이제 노린재하고 나방류 같이 듣는 그 뭐 청실홍실, 그리고 요 불필요한 성분 들어가 있는 뭐 깍잡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방을 해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원래 깍지벌레는 6월, 8월 유충 시기에 방제를 많이 해줘라 라고 하는데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깍지벌레는요, 이게 그 성충이 되면요, 이렇게 하얗게 덮어 있는 요 성분이 난물질입니다. 여기에 밀란물질이 돼가지고 약을 쳐도 잘 안 붙고 물을 묻혀도 또록또록 굴러갑니다. 그래서 깍지벌레 약 칠 때는 전착제를 좀 필히 좀 혼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충이 되기 전 유충식에 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특히 유월 방제가 중요하고 특히 이 주머니 깍지벌레는 1년에 2번 부화하는데요. 그 8월 방제, 그러니까 그 번식기가 2번이기 때문에 6월, 8월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8월달 방제할 때는 미국 선녀벌레나 그리고 그 갈색 날개 매미총 방제와 겸해서 해줘 충은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그 깍지벌레는요, 이게 말 그대로 그 깍지입니다. 깍지. 우리가 우리 피부에도 그 상처가 생기면 그 깍지가 생기잖아요. 딱지 뭐 비슷한데 단단한 그런 그 껍질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깍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깍지벌레라고 하니까 솔직히 뭔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것들이 대부분 깍지벌레다. 뭐 어떤 거는 또 거북 등같이 생겨가지고요, 거북 밀깍지벌레 뭐 이래도 부릅니다.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생기는 거는요, 갓나무에는 이렇게 그 주머니 깍지벌레 많이 생기고요, 뭐 배나무에는 가루 깍지벌레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루처럼 생기기 때문에 바람에 많이 날린다. 배나무는 봉지를 씌워서 그 재배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그늘진 막 여름에 한참 뜨겁고 더우면요, 얘네들이 잎이나 줄기, 뭐 가지 이런 데 붙어 있다가 잎 뒷면에도 있습니다. 참고로 감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감나무도 잎 뒷면 그리고 과실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배나무는 봉지를 씌웁니다. 이 봉지를 씌우게 되면요, 땡큐죠. 봉지 안에 시원하고 봉지 안에 배가 있으니까 먹을 게 있잖아요. 그러면 배 꼭지를 타고 들어가서 봉지 안에 있는 배 껍질을 가해를 합니다. 그러면 상품성이 떨어진다. 물론 껍질 까가서 먹으면 문제는 없는데 깍지벌레가 헛접한 것은 내놓으면 누가 사겠습니까? 왜냐하면 깍지벌레나 선녀벌레나 진딧물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죠. 감노라는 이 분비물이 생기기 때문에 이 달콤한 이 감노, 조금 전에 제가 그 군자는 잠깐 보여드렸죠. 그렇게 그 물방울이 맺힌 듯한 그런 감노에는 나중에 뭐가 오느냐? 거름병이랑 곰팡이균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달콤한 곰팡이병이 묻어가지고 나중에 시커멓게 거름병처럼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이 깍지벌레, 선녀벌레, 그리고 갈색 날개 매미총, 진딧물 이런 것들은 그런 감노가 생기기 때문에 피리 방지를 해주셔야 된다. 물론 꼬마 배나무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타라 같은 거, 뭐 스트레이트 이런 거는 꼬마 배나무도 이도 같이 듣거든요. 뭐 히어로도 마찬가지죠. 뭐 금객, 뭐 스피란 이런 거 같이 듣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초기 방제는 저희들이 그 복숭이나 매실 이런 데 보면요, 이렇게 뭐 스피란 이런 거 보통 많이 처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깍지벌레 들으면서 진딧물 그리고 노린재 이런 같이 듣거든요. 특히 그 매실 같은 경우는 씨살이 존벌 이런 데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농약마다 다들 각각의 주특기가 있다. 주특기가 있기 때문에 그 주특기에 따라서 농협이나 아니면 시판 농협사에서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맞춰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요 이제 잠깐 요 작은 기장을 보시면요, 이게 히어로 같은 경우는 19번 빨아서 16번입니다. 19번은 뭔가 하면요, 19번은 그 작은 기자 19번은 옥토파민 수용제, 옥토파민 수용제 그 기능을 그 항진하는 그런 거 뭐 또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작용기작이. 그래서 이런 거 다 공부할 필요 없고요. 이 그 한 군데 농약사나 아니면 농협에 한 군데 계속적으로 거래하면요, 그 담당하는 그 직원이나
아니면 그 영농 뭐 처방사들이 있습니다. 그 처방사들이나 아니면 그 농약사에 그 농약사 사장님들이 알아서들 다들 처방하니까요. 그러면 앞에 어떤 약이 들어가는 따라서 다음에 작용 기적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스미총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요거는 작용 기적이 1번입니다. 요건 유기계통인데요. 이런 그 여기도 보면 여기 보시면 그 콩에도 노린자가 있죠. 또 확대 좀 해볼게요. 이게 제가 폰으로 찍다 보니 이걸 보시면 여기도 보면 소나무에 보면 솔껍질 깍지벌레 소나무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잎, 혹파리, 소나무 이런 그러니까 그 조경수에 이런 스미총 같은 거 특히 소나무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좋은 데는 저는 뭐 이용했듯이 이렇게 비카드 같은 것도 저는 사용을 합니다. 하고 요거는 또 그 물에 희석해서 그 화분 같은데 관주 즉 물 주듯이 주게 되면요. 그 물 한 말당 요거 10ml 들어갑니다. 주게 되면 뿌리파리, 뿌리파리 되고요. 그리고 뭐 마늘이나 양파, 파 이런 데 있는 고자리 파리 역시나 위로 옆면살포도 할 수 있지만은 관주를 하게 되면 땅 속에 있는 그런 고자리 파리라든지 뿌리 파리에도 효과가 있다. 이처럼 농약마다 다들 각각의 그런 주특기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고 오늘 너무 많이 길어졌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제품 중에서 제가 몇 가지는 다시 그 각계전투식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약을 한꺼번에 설명하려니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네요. 어쨌든 방제 잘 하시고 특히 그 깍지벌레는 5월, 6월, 8월 방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동계에 기계제라든지 스키용합제를 살포하는 이유는 100% 방지는 안 되더라도 나름대로의 그런 밀도를 줄인다. 그리고 기계제라든지 스키용합제를 그 살포하기 직전에 거칠이 거친 껍질이 거친 거잖아요. 조피, 그걸 조피라고 하는데요. 갓나무라든지 배나무 이런 것은 조피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살포해주면 그 살충 효과가, 살포 효과가 훨씬 좋다. 왜? 조피 속에 있는 녀석들, 그 숨어 있는 녀석들은 약을 쳐도 약이 잘 안 묻거든요. 그래서 조피 속에 있는 것들을 방지할 때는 이렇게 한번 조피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방지하면 좋다. 이런 말씀까지 곁들여 보겠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감나무에 주로 많이 생기니까요. 제가 다는 못하고 감나무에 생기는 그 깍지벌레 등록된 그런 약들은요. 제가 작용 기작별로 정리해서 제가 댓글로 고정해 놓을 테니까요. 참고 바랍니다. 늘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